예,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그 취업 설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생각해요. 뭐냐면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 한줄 팁에서 그 취업 설계 로드맵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그거의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준비했냐면 이런 거잖아요. 올 하반기에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올 방학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3월 달에 그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?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. 뭐냐면 이거죠. 어쨌든 취업을 재도전을 하든 처음으로 취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든 취업 설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, 핵심이 되는 자료는 JD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얘기하고요. 직무 소개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,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은 요즘은 어느 회사를 지원하더라도 이 JD가 자료가 있거든요. 회사에 따라서 그게 좀 세부적인 데도 있고 조금 이제 러프한 데도 있는데, 제가 오늘은 어쨌든 제일 채용 규모가 큰 삼성 반도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자료가 삼성 반도체의 JD입니다. 여기 보시면 4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. R로는 그 롤을 의미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RS는 Recommended Subject을 제가 줄임말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공별로 전기전자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물리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, 이것들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. 이게 RS입니다. 그 다음에 RQ는 뭐냐면 Requirement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직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3가지 역량을 갖추고 와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P는 플러스의 줄임말입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을 했으면 가점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, 결국은 이 4가지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이걸 제가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은 1단계는 타겟을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. 타겟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, 일단은 회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와 직무를 정하는 거잖아요. 근데 삼성 반도체 같으면 사실은 사업부가 다르면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만큼 사업부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사업부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사업부 안에서 직무를 선정을 하는 건데, 이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은 JD 적합도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냐면 이런 거죠. 여러분이 전공에서 수업 들은 RS, 그러니까 Recommended Subject을 정말 내가 다 들었는지,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게 P입니다. 플러스에 가보셔서 내가 한 경험들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보라는 거죠. 이 2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나의 근거로 삼으라는 거죠. 뭐냐면 RQ나 RO를 설득하는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가장 강력한 근거가 결국은 RS와 P라는 거고요. 이 2가지를 가지고 내가 리퀘어먼트에 있는 내용들, 또 나아가서는 롤에 써 있는 직무들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. 그게 이제 사실은 JD 적합도 분석이고요. 이거가 회사나 사업부나 직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,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타겟이 확정이 됐으면 그 타겟에 맞는 적정 스펙을 쌓는 게 필요합니다. 물론 요즘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 스펙은 어느 기업을 지원하든지 필요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주시는 게 필요한데, 그 예를 들면 스펙을 쌓을 때 그 참조할 수 있는 것도 이 JD에 나와 있다는 거죠. 첫 번째는 RS입니다. 그러니까 전공 과목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거죠. 아니면 서브젝트에 있는 과목 중에 내가 안 들은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공부라도 하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내 전공과의 적합점을 찾아가는 작업이 중요하고요. 2번째는 플러스에 나와 있는 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학습이나 경험이 있다라 그러면 그걸 해보시는 거죠. 그래서 그걸 해서 결국은 내가 리퀘어먼트나 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득을 하는 근거를 가지라는 거죠. 이게 적정 스펙 쌓기입니다. 자, 이게 일단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자면 관통하기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. 뭐냐면 적정 스펙을 내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쌓았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이력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이력서를 잘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무조건 많은 내용을 입력한다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. 나중에 면접에 가서 나한테 부정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은 가능하면 빼고요.
나한테 긍정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력서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내가 적정 스펙을 쌓은 내용들이 이력서에 잘 반영이 돼야 되고요. 더 중요한 건 자소서입니다. 제가 독종 자소라고 표현을 했는데, 그러니까 이력서에 쓴 내용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, 그러니까 나의 직무 역량이나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자소서의 스토리로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죠. 그래서 독종 자소서를 완성을 하고요.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결국은 내가 이력서에 쓴 내용, 자소서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위원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. 오늘도 그 질문하신 분들 보면 면접에서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. 그죠? 결국은 면접위원 설득에 실패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면접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, 가장 키가 되는 건 이력서와 자소서예요. 그만큼 이력서와 자소서를 잘 써주셔야 되고요. 이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, 그 다음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대 특강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특히 자소서 중심으로 해서 탈락한 친구의 자소서 사례하고 합격한 친구의 자소서 사례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는 거 정말 중요한데, 자소서를 잘 쓰려고 그러면 이력서도 잘 써야 되고 그 앞단에서 적정 스펙을 쌓아줘야 되는 거고요. 그 앞단에서 정확하게 JD 적합도 분석을 통해서 나의 타겟을 확정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타겟 확정하고 적정 스펙 쌓고 이자면 관통한다라는 이러한 틀로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JD, 직무 소개 자료라는 걸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걸 꼭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. 결국은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을 했지만 이력서나 자소를 통해서 나의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JD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결국은 아까 그 직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. 왜냐하면 학교에서 전공 공부할 때 들었던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굉장히 훌륭한 직무 경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어떤 그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돼요. 근데 그런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JD를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. 그만큼 중요합니다. 모든 취업의 시작은 JD라고 생각하시고 JD를 좀 잘 보시고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고민의 시작도 그거고요. 사실은 결론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소서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들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오늘 안졸팁은 여기까지입니다.